입니다. 저는 기아의 신형 소울 신차 발표 현장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스테이지 28이라는 카페입니다. 이번에 이 신형 소울을 가지고 오면서 디자인이나 실내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변했는데, 사실 이 소울은 한국보다는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팔린 차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2만 대를 판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승을 하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소울의 외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차는 작년 11월에 LA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를 했었죠. 3세대 소울이고요. 2008년 1세대가 나왔고, 약간 동글동글한 디자인과 함께 호랑이 코 그릴을 어색하게 여기다 딱 붙였던 2세대가 있었고요. 이 차가 바로 3세대입니다. 한국에는 지금 오늘 한 달 반 정도 만에 출시를 했는데, 미국하고 그다지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현지 법규에 따른 차이, 그런 게 조금 있기는 합니다. 일단 전면은 이 헤드라이트의 주간주행등, 그리고 이 디자인을 일자로 쭉 이어가면서 되게 통일성 있고 깔끔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어요. 이 차는 전기차 모델도 있기 때문에 그릴이 없어진 전기차 모델을 고려한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뚫려 있고요, 여기는 좀 막혀 있고, 이렇게 부분 다른 디자인으로 돼 있고요. 미국 버전에서는 제가 못 봤던 것 같은데, 여기에 은색의 이런 크롬 마감을 해놔서, 요게 한국에만 있나? 미국에도 있었나? 살짝 고민이 되네요. 아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센서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빨간 줄 포인트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미국에서는 이거를 GT 라인이라는 트림을 사용을 하면서 이런 트림에서는 빨간색 포인트를 준다거나 좀 더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옵션을 사용을 했는데, 한국에는 GT라인이라는 트림이 없어요. 두 가지 트림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이 기본 모델에 이런 GT라인에 들어가는 디자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모습으로 이제 돌아와 보면은 미국 버전하고 좀 다른 게 보이는데, 요런데 사이드 램프의 컬러, 그 다음에 여기 반사판의 컬러가 미국에서는 법규 때문에 주황색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요거를 이렇게 흰색으로 마감 처리를 했는데, 요게 더 깔끔한 디자인인 것 같고요. LA 모터쇼에서 3가지 모델을 출시했었는데, 그 중에 한 모델은 여기 이런 범퍼 있는 데다가 플라스틱 부품을 덧대 가지고 아웃도어 SUV의 특징들을 좀 담으면서 그걸 강조한 모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 한국에 나온 차는 LA 모터쇼에서 보여줬던 3가지 트림 중에 전기차하고 GT라인을 기반으로 한 가솔린차 2가지가 나왔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이런 루프 같은 건데요. 모터쇼에서는 자세한 트림 같은 걸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몰랐지만, 한국 옵션에는 이렇게 루프 색깔을 바꿔 놓으면은 선루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왜 색깔 바꾸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잘 모르겠는데, 흰색 뚜껑에다가 선루프 집어넣으면 어색한가?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전기차 휠은 중간중간은 막아놓은 디자인으로 구성을 했고요. 이건 한국에 나온 전기차 모델도 똑같습니다. 이 차는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235, 45, 18인치 타이어를 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높이가 좀 낮아진 거 말고는 차는 전반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소울의 형태, 굉장히 상징적인 것들이 그냥 있죠. 여기에 이렇게 기역자로 바짝 꺾인 A필러, 이런 것들은 창문 유리까지도 이렇게 바짝 꺾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차는 어디서 봐도 아, 이건 소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좀 아쉬웠는지, 여기 창문 선이 쭉 이어지다가 여기 마지막에다가 소울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소울 뒷모습에서 파격적인 건 2가지인데요. 이 리어 램프를 이렇게 해서 한 줄로 쭉 이었어요. 미등을 켜놓은 상태라서 살짝 여기만 불이 들어오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여기까지 불이 들어오고요. 소울의 1세대는 여기만 세모난 디자인이었고요. 2세대는 좀 여기에 어색하게 이어진 디자인이었는데, 3세대에 이렇게 훅 둘러싼 모습, 과감하면서도 통일된 느낌, 세련된 느낌이에요. 2번째 파격적인 거는 여기 밑에 머플러가 중앙에 2개가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마지막에 엔드 팁만 양쪽으로 나눈 형태인데, 미니 같은 브랜드에서 보면은 쿠퍼 S와 쿠퍼를 그냥 구분하는 기준이, 쿠퍼 S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 이렇게 머플러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냥 쿠퍼는 여기 한쪽에만 있는 것들이 있는데, 고성능의 느낌 이런 거를 주려고 강조를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뭐 미국하고 한국하고 거의 차이가 없고요. 동일한 모습인데, 우리나라에는 GT라인이라는 걸 출시하진 않으면서 이런 구성을 만들어 놓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실내는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도어 트림 부분에 되게 입체적으로 조각품처럼 만들어 놓은 게 특징이에요. 사운드 모드 램프라고 해서 조명을 여기서 설정을 하면
지금은 되게 밝아서 안 보이지만 여기로 들어오고요. 이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좀 동글동글한 조약돌 같이 생겼어요. 센터페시아에 디스플레이 있는 쪽이 동그란 그런 블랙 하이그로시 안에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자주 쓰는 메뉴들을 버튼들로 이렇게 밑에다가 배열을 해놨어요. 지도, 내비, 라디오, 미디어, 설정 버튼 이렇게 있고요. K9 이런 데서만 보던 길다란 디스플레이인데 소울의 상위 트림에서 이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에는 공조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와 버튼들이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온도와 바람 방향 그리고 바람 세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빨간 색깔 폰트로 되어 있는데 사실 빛이 많이 비추면은 막 그렇게 눈에 많이 띄진 않는 것 같아요. 이쪽 아래에는 무선 충전기가 있고요. 그리고 USB와 12V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급속 충전이 가능한 USB예요. 이 아래쪽에 기어 레버 쪽을 보시면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버튼이 있죠. 그 미국형 소울을 보면 이 통풍 시트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옵션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드라이브 모드로 세 가지 노멀, 에코, 스포츠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여기 열선 스티어링 휠도 있고요. 이쪽에 송풍구 모양 디자인도 굉장히 특이하죠. 여기에는 트위터가 들어가 있어요. 트위터가 고음을 내는 건데 이 고음이 지향성이다 보니까 사람 귀에 가까운 쪽에 이렇게 배치를 하느라고 이렇게 양쪽에다가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을 보면요. 디커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어요. 이런 버튼들 역시 동글동글한 레이아웃 안에다가 집어넣어 놨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거는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고 안에 나오는 그런 내용만 이렇게 높이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런 포지션과 잘 맞는데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는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저 말고 다른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 헤드업 디스플레이 안에 뜨는 그 내용이 보닛 부분에 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덩치 큰 분들이 탔을 때는 시선이 잘 안 맞아서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오디오도 옵션으로 크렐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요. 음악과 감성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쓴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계기판은 살짝 작은 편이에요. 이게 슈퍼비전 클러스터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아마 지금 이 차에는 들어가지 않은 모델이어서 살짝 작은 감이 있네요. 스티어링 휠 뒤에 패들 시프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 옆쪽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의 시트 포지션 자체가 조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운전을 할 때 차에 올라타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시트 포지션을 올리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냥 기본적으로 살짝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저는 굳이 조절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고요. 근데 만약에 좀 시트 포지션을 낮춰서 운전을 하시는 키 큰 분들이나 성인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낮추고 싶은데 사실 이게 끝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높습니다. 기어 레버 뒤쪽에 컵홀더 2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팔걸이 부분에 완전 통으로 직사각형은 아니고 살짝 이런 굴곡들이 있네요. 그리고 이 차에서 독특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페달 위치인데요. 브레이크 페달은 딱 정 가운데 있는데 이 가속 페달이 생각보다 되게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으려고 발을 옮기면 그 발 부분이 이 벽 쪽에 닿습니다. 2열석에 앉았습니다. 아까 전에 1열에 앉았을 때는 사실 겉모양은 박스카인데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좀 그냥 SUV다? 이런 느낌이 강했거든요. 근데 이런 박스카의 위력이 뒷좌석에 앉으니까 알 것 같아요. 일단 헤드룸, 이 머리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풍부합니다. 아주 넉넉해요. 그리고 무릎 공간 역시 이 정도면은 준중형 SUV에 앉았을 때 그런 만큼의 무릎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간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뒷좌석은 생각보다 앞좌석만큼의 그런 기능들이 별로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뒷좌석 송풍구는 없고요. 열선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은 이 도어 트림 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열선 시트는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팔걸이를 빼면 여기 팔걸이를 보통 뺄 수 있게 이렇게 손잡이를 해놓는데 여기는 없어요. 손을 집어넣어서 빼야 돼요. 여기 구멍에. 그래서 이렇게 컵홀더 2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꽤 깊어요. 컵홀더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그러니까 최근에 본 차들이
그러니까 프랑스 차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차들은 좀 컵홀더 크기가 작고 얕은 감이 있었는데 이거는 꽤 깊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석에 앉는 사람도 편안하게 앉아갈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코나나 이런 SUV 타고 갈 때는 이 턱이 좀 있어가지고 가운데 앉아도 다리를 좀 들어서 앉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거 없이 가운데 사람 역시 편안하게 앉아갈 수 있도록 돼 있고요. 트렁크를 볼까요? 네,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볼게요. 생각보다 트렁크 입구가 되게 좁은 것 같은데 기아차가 이번에 신형을 내놓으면서 이 입구를 조금 더 늘렸대요. 그래서 이게 늘린 거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트렁크 공간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요. 이 아래쪽에 공간이 꽤 있네요. 원래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야 할 공간인가? 이 칸막이를 열면 꽤 깊은 공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백팩 한 4개는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에. 저 앞좌석을 접으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앞에 2열 좌석을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열 좌석을 모두 접고 칸막이를 제거하면 꽤 넓은 적재 공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제 겨울철이고 하니까 여기에 스노우보드, 스키 장비 이 정도도 충분히 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크기이네요. 지금 타는 코나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근데 제가 타는 코나는 디젤이라 소음이나 이런 거는 비교하기가 좀 그런 것 같고 시트 포지션이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제가 코나를 타면 꽤 코나도 많이 올리거든요.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한 단계, 2단계? 이 정도만 높여도 충분히 시야가 확보가 되네요. 코나를 SUV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그거보다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 세팅이? 네, 그게 아마 소울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냥 걸어가다가 편하게 싹 탈 수 있다는 그게 장점? 그쵸. 근데 이게 또 편하게 타긴 하는데 SUV는 내리는 그쪽 아래쪽에 흙 묻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잖아요. 처리를. 바지 이 종아리 뒤에 묻지 네. 말라고. 근데 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뭐 흙이 묻어있거나 이러면 내릴 때 옷이나 이런 걸 좀 주의해서 내려야 돼. 내릴 때 발을 쭉 뻗어서 땅에 대는데 네. 종아리가 뒤에 차체에 달 수가 있군요. 네. 그리고 운전대를 돌릴 때 뭐 가벼움이나 이런 거는 코나나 이 소울이나 비슷하게 가볍게 돌아가는 것 같고요. 이 차를 미국의 10대, 20대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많이 팔린다고 하거든요. 네.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게. 일단 톡톡 튀잖아요. 이 디자인이. 디자인. 귀엽고. 그리고 일단 젊은 층이면은 첫 차일 확률이 높잖아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안전사양들이 되게 꼼꼼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거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있잖아요. 표지판 보고 자기가 알아서 속도 늦추고 이런 기능 있죠. 네네. 그게 전기차에만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부스터에는 안 들어가고 가솔린 모델엔. 근데 전반적으로 운전하기에는 되게 편한 포지션이에요. 앞부분도 이렇게 각져 있다 보니까 책상에 앉아서 운전하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소형 SUV랑은 그래도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네요. 잔진동 이런 건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요즘 현대기아차가 대부분 이런 네. 특징을 갖는데 이거를 일부러 만든 거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통통 튀게 했을까? 약간 저는 지금 K3 GT 탔을 때 그런 느낌이 그거랑, 살짝 들어요. 그런 거랑 느낌이 비슷하겠네요. 네, 이런 그냥 일반적으로 저속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도 이런 것도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이런 것도 K3 GT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물론 그런 아이고 이런 거. 네, 재미를 지향하는 차와 조금은 다르겠지만. 자, 이번에 운전자를 바꿔서 남성의 입장, 40대 남성의 입장을 보는데 저 이 차 굉장히 좋아하던 차예요. 이거 소울 처음 나왔을 때부터 되게 저기 이쁘고 사고 싶네 라고 했는데 2년이 안 됐던 차인데 1세대에서 2세대 넘어갈 때 디자인에 좀 실망을 했어요. 그 어중간한 동글동글한 디자인이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보다는 차라리 좀 다른 차 아무튼 그랬는데 지금 40대가 들어선 시점에 3세대가 나왔는데 이 차 굉장히 좋아요. 승차감 같은 것도 만약에 이걸 30대에 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통통통통 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조금 아쉬운 면도 있어요. 그리고 이 차에는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들어갔어요. 7단이죠. 현대차가 많이 쓰고 있는 변속기이긴 한데 K3 GT 때 그 느낌이 많이 나기도 하고요. 이거를
소울에 이렇게 하니까 살짝 어색한 느낌도 있긴 한데 이게 SUV 장르냐 아니면 세단 장르냐에 따라서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LA 모터쇼 같은 데서는 오프로드 모델 비슷한 튜닝을 한 모델도 보여주면서 되게 SUV 성격으로 많이 보여줬었는데 지금 실제 출시한 차를 보니까 SUV보다는 세단의 일종에 더 가까운 디자인을 많이 해놨습니다.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아보면은 달리는 느낌도 1.6인데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쭉 가속되면서 소리가 밖에서 들으면은 머플러에서 약간 윙 하는 그 배기음이 좀 이쁘게 좀 나오고 있고요. 실내에서는 가상 사운드 이런 거보다는 그냥 무난한 정도? 그래도 나름 꽤 조용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뭐 고속 구간도 조금 달려보긴 했는데 그 고속 구간에서도 그러니까 고속도로 규정 속도 정도에서도 실내가 굉장히 조용한 게 인상적이었고요. 얇은 유리 때문에 저 앞유리가 살짝 파르르 떨리는 느낌이 들기도 했었는데 이게 이중 접합도 아니고 그냥 하나짜리 유리거든요. 근데 바람 소리도 이 앞에서 좀 많이 나요. 다른 소음에 비해서. 그런 거에 비하면은 이 차는 실내가 꽤 정숙한 편이에요. 근데 이게 역시 시장이 박스카다 보니까 머리 공간은 진짜 많이 남아요. 그러네. 이게 한참이네. 카니발도 이렇게 안 남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은 굉장히 편해요. 타고 내릴 때도 편하고 높이도 적당한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남자들의 쩍벌 자세로 이렇게 운전을 해도 약간 무릎을 옆으로 눕히면서 운전을 해도 브레이크, 가속 페달 이렇게 밟을 수 있는 구조인데 이거를 힐을 만약에 신었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자세가 좀 불편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넓은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화면 넓게 보여주는 거는 참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디자인상 요 앞에 이렇게 딱 위치했기 때문에 시선이 내려가야지 보이는 구조고요. 차라리 여기에 슈퍼비전 클러스터를 넣어서 여기에 길 안내도 여기서 해주고 나머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보고 이러면 좀 더 편리하게 다닐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는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들어가지 않아서 이 밑에가 좀 검은 테두리가 많이 있는 모양인데 그거보다는 좀 더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크루즈 컨트롤도 활성화를 해보면은 이게 어댑티브 기능이 있어서 앞차를 따라가게 되죠. 지금 뭐 최대 90km까지 잡아놨고 앞차를 따라가게 했는데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저 차가 쓰네요. 이 차에는 이 측면 경보, 사각지대 경보가 있는데 우리 차가 속도가 늦어지고 있고 저 차가 빨리 오는데 멀리 있어. 이럴 때도 울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주 가까워 보이는데 서로 감속하고 우리는 가속하는 상황이라 만날 것 같지 않아. 그러면은 경보가 울리질 않아요. 의외로 뭐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만든 경보 시스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이 정도면 껴들어도 되는데 라고 했던 환경들이 사실상 저 뒷차가 엄청나게 빨리 달려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분노를 하게 되고 막 하이빔을 교환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차는 시스템에서 이런 거를 딱 가려서 알려주는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차뿐만 아니라 최근에 현대기아차 대부분의 차에 이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들어간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코너링으로 이 램프를 빠져나가고 있는데 역시 뭐 그렇게 뛰어난 코너링은 아니에요. 그 차체가 못 버틴다기보다는 이 시트가 굉장히 편한 스타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몸을 딱 잡아준다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코너링에서 세게 밀어붙이면은 몸이 나가죠. 이 차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재밌는 승차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달리는 성능, 뭐 멈추는 성능 이런 거는 꽤 만족스러운데 사실 좀 통통 튀는 승차감 이런 거는 아쉬운 면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실내 디자인이나 패키징 이런 거는 이제 이런 되게 이쁜 차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남성의 입장 혹은 20대 여성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다정 기자하고 번갈아 가면서 좀 타봤어요. 이 차도 역시 다음에 저희가 시승차를 받아서 좀 더 긴 시간 타면서 이 차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이다정이고요. 네, 동생 아니에요.